현지랜드 조선족 소장 이런 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직원들 회식비도 주고 그 손님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럼 저는 저한테 잘하니까 그 회사에다가 현지 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태국 방콕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에 있는 랜드업 소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 회사에 자주 오고 저한테 참 잘했어요. 엘모 씨가 하는 여행사 손님 진짜 많아. 비행기표를 잘 풀어가지고 지방 여행사 세일 한번 나갔다 오면 보따리를 한 보따리씩 사오는데 뭐 한 달에 2,000명 3,000명 내보내.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손님으로 인해서 저는 현지에 가면 대접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행업계의 먹이사슬의 최고 상위권은 항공사예요. 항공사가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가 현지에 손님을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패키지 여행사 사장님이나 실무팀장이나 아니면 그 회사만큼은 크지 못하지만 중소업체로서 항공권 구하는 것에 항공 하드블록이나 소프트블록, 하드블록은 돈 주고 사는 거고요. 소프트블록은 그때그때 예약금 걸고 제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면 가지고 터가지고 아예 선배 나 자리 좀 줘, 100짜리만 줘, 200짜리 푸켓 그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이제 뭐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항공 확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제2여행사하고 제가 북경 장각에 700명 가까운 손님을 3차에 나눠서 계약을 하고, 중국 민항,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중국 동방항공, MU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남방항공, CZ, 이 항공을 다 골고루 자리를 사서 하기로 하고 금액까지 다 정했는데 갑자기 출발 일주일 앞두고 서울의 제2여행사에서 1인당 14만 5천 원 더 인상하지 않으면 비행기 못 띄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소송이 붙었고요, 저하고. 사실 제가 그렇게 손님을 많이 보냈어도 겉으로는 매출이 커요. 뭐 한 달에 2,000명 보내면 1인당 요금이 뭐 60만 원짜리라고 해도 60만 원짜리 10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200명이면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제가 1인당 한 5만 원, 6만 원씩 남기고 받아온 그 손님들이 항공사에서 출발하기 일주일 열흘 전에 뭐 1인당 10만 원 올려줘, 5만 원 올려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클래스 변경. 그러니까 그룹 자리로 줬어요. 그룹 자리는 할인도 되고 15명당 하나씩 공짜 티켓, 프리 티켓이 나오는데 그거를 H클래스, E클래스, 개인 클래스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좌석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340석짜리 비행기예요. 요금이 다 틀려요, 클래스별로. 그건 이제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그냥 관광객들은 모르십니다. 그것에 골탕을 먹어서 제가 한 달에 그렇게 손해보는 돈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빚 좋은 개살구가 돼서 부채도 생기고 나도 못 받은 돈이 생기니까 나도 환불을 못 해주는 돈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제가 치앙마이로 와버리게 된 거거든요. 치앙마이에 와가지고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식당 남자니까 이제 직접 일하지 않고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여행업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행업 일이라는 게 갑자기 먹이 사슬의 A, B 그룹에 있다가 가장 힘든 가이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가이드. 근데 이 가이드가요, 은근히 매력이 있는 직업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많은 손님 보낼 때 제가 현지의 직영랜드, 그러니까 제가 치앙마이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호텔 예약하고 제가 직접 버스 수배하고 여행객들 오셔서 들어가는 쇼핑샵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했으면요,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냥 1인당 5만 원, 6만 원 그냥 떼기하고 넘겨줬던 거잖아요.
가이드를 해보니까 그 수익이 정말 무섭게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요. 단 여기서 그 쇼핑샵에서 파는 건 사기로 파는 건 없어요. 한국보다 비싸게 파는 건 없어요. 요즘 여행객들의 수준이 한국보다 비싸면 절대 안 사가십니다. 한국보다 싸게 팔지만 현지고 산지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는 여행 오신 손님이 그룹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돈 안 쓰는 그룹, 돈 잘 쓰는 그룹, 아기들, 어린이들 낀 그룹, 할아버지, 할머니 낀 그룹,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오신 그룹. 어떤 그룹을 줘도 똑같이 잘 벌어오는 가이드가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잘 벌어오지만 컴플레인이 안 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치앙마이에서 여행사 사장, 랜드 사장 하다가 랜드 소장 밑에 속한 가이드 일을 하면서 A에서 D로 추락은 한 듯 했지만 한국에서 여행사 할 때보다 돈을 더 잘 벌었었어요. 치앙마이에 있을 때. 그래서 부채 정리도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를 잘하다 보니까 가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가이드의 신. 근데 가이드는 잘하려면요, 물론 이야기하는 요령도 필요하지만요, 지식,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잘하는 가이드들은 차에서 마이크를 딱 잡으면 내가 모시고 나간 여행 식구들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통로 저 뒷좌석에 앉아있던 분들은 앞에 좌석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통로 옆으로 이렇게 얼굴을 빼서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가이드는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안내방송을 하면 자던 분들도 다 깨요. 듣고 박수치고 웃고. 그리고 잘하는 가이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에서 주는 술을 1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모습에 손수건 하나를 팍팍 적십니다. 왜? 열심히 하는 걸 보여드려야 혹시 불만사항이 있어도 이야기들을 안 하시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여행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가이드는요, 첫날 공항에서 미팅해가지고 얼굴 밝게 인사해요. 오시느냐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참 치앙마이 오니까 따뜻하고 좋지요? 예, 지가 잘 모실게요. 충청도 분들이면 그렇게 얘기하고, 강원도 분들이 오셨어요. 아이, 저 치앙마이 온 지 한 10년 됐더래요. 그 요번에 형님 누님들 모시려고 3일 동안 몸 만들어가지고 다른 일도 안 나가고 나왔더래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오셨더래요. 그리고 제가 차에서 오렌지 주스, 과일, 밤 비행기 타고 늦게 내리셨으니 요기가 될 만한 김밥이라든지 금방 만든 빵이라든지 이런 거 막 나눠드렸어요.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혹시 호텔에 가서 이제 방 배정하고 다 방 안내해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나오는데, 빛이 없네. 어떡하지? 드라이가 없네. 여기 나 칫솔만 갖고 왔는데 치약이 없네. 이런 뒷전의 얘기가 들려올 때 그냥 내려와 버리는 가이드는 가신이 될 수 없어요. 가이드가 비서는 아니지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말도 안 통하고 생면부지의 나라에 왔는데 내가 잠자는 방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지금 없으니 그분이 어디 가서 그걸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 대꾸 안 하고요, 내려와가지고 현지 가이드 데려가서 편의점 가서 그 얘기한 빗이라든지 칫솔, 치약, 면도기라든지 그런 걸 사서 30분에 방문 두들기면 누구세요 하고 나오죠. 아까 빚 없다고 하셨죠? 제가 치약 사왔어요. 면도기 사왔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다음날 투어가 시작되면요, 무조건 제 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랜드 소장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자기 후배가 있어요. 이뻐하는 가이드가 있지만 가이드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팀 배정 정말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벌어온다는 가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큰 팀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간급 가이드들이 일 안 하고 나가버리면 그 큰 팀 하는 가이드가 작은 팀을 돼야 되니까 그 감독이 선수 쓰는 것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잘하는 가이드들은요,
애기들 어린이가 낀 팀을 받아도 돈을 일정하게 벌어 갖고 와요. 컴플레인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공항에 딱 내렸는데 43명이 내렸는데 앞에 딱 쓴 분들 8분밖에 안 보여요. 왜 9분밖에 안 오셨어요? 뒤에 보니까 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오다시피 하니까 앞에 그 노인회 그 사무국장님, 간사님, 뭐 부장님 이런 분들 건장한 젊은 분들 뒤에 다 숨어 있으니 안 보였던 거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팀을 모시고 나가도 돈을 벌어 갖고 옵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열고 투어를 하고 있었단 얘기거든요. 내 아버지처럼 내 엄마처럼 모시겠다는데 당해낼 트집 잡을 여행 식구는 없다라는 거는 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식당 가서도요, 필요한 거 세팅 다 해드리고 맛있게 드시게 금방한 식사로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 식당에서 뭐 여행 오신 식구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상추 쌈 사갖고 삼겹살 입에 넣어드리고 소주잔 따라드리고 이런 건 진짜 안 해요. 대신에 제가 필요한 거를 쭉 다니면서 한 번에 세팅해서 주인 식당 사장님한테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종업원들 팁을 더 주더라도 하면 제가 없어도 정말 맛있게 드시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로서 그냥 오신 여행 식구들이 제 얼굴만 보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역사 이야기를 한다? 역사 이야기가 좀 딱딱하잖아요. 태국 역사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귀담아 듣겠어요. 그것을 의인화하고 우리나라 역사와 살짝 빗대가지고 코믹 버전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태국 옛날에 버마하고 전쟁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순조대왕이 계셨고 우리나라는 그때 영정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와 태국을 침공하려고 들어왔을 때에 그러한 조금씩 바뀌어서 이야기되는 것을 더 감격적으로 슬플 땐 슬프게 웃길 때는 빵 터지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그대로 한번 차에서 하던 거를 영상에 한번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이드들이 치앙마이에 있을 때 헬퍼 가이드를 타고 싶어요. 헬퍼 가이드는 뭐냐면요. 잘하는 가이드가 하는 것을 신입 가이드나 아니면 중간 정도 일하는 가이드들이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퍼는요, 스타일이 다 틀려요. 내성적인 가이드가 제가 투어하는 외향적인 투어를 쫓아오려고 보다 보면 컴플레인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어하면서 형님 누님 하면서 정말 친해졌기 때문에, 형님 동생, 이 박사,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투어할 때 그 박사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웃겨드리고 코미디언. 제가 군대 생활 문화선전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투어하던 형님 누님들과 워낙 친하니까 쇼핑샵 라텍스 사러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름신이 강림하사 많이 사게 하소서 아멘. 그럼 다 배꼽 접잖아요. 그리고 안 사면 가나봐라 안 사면 가나봐라. 형님 누님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나봐라 그런다고 사나봐라 이러고 웃으면서 라텍스 샵을 들어가니까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도 깔깔깔깔거리고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도 없이 내성적인 가이드가 쇼핑샵 들어갈 때 따라가면서 했다고 하면 컴플레인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헬퍼 가이드를 타고 싶어 하는데 저는 헬퍼를 잘 안 태웠었어요. 아주 친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놓고요. 또 라미가 찡찡거리고 왔어요. 다음에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